생태학에서는 식물 군집이나 조류 군집처럼 일정한 공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의 무리를 군집이라고 정의합니다. 일정 공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의 무리, 두 글자로 줄여주세요. 군집. 군집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순한 척도는 군집 내에서 일정한 면적 안에 있는 종의 수, 일정한 면적 안에 있는 종의 수, 즉 종 풍부도이다. 여기까지 내용은 군집, 종 풍부도의 개념 쓸 것도 없어. 우리는 네모는 개념을 나타낼 때만 네모하니까. 그러나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각 종의 개체 수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 풍부도만으로는 군집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종 풍부도가 이 글의 주인공이 아니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한 표본구에 있는 모든 개체 수를 헤아리고 각 종이 차지하는 개체 수를 따져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데 이 척도를 상대 풍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네. 종 풍부도 A라는 지역의 요만큼에는 50개의 종이 같이 살고 있어. B라는 요 구역에서는 80종이 살고 있어. 여기에는 2000종이 살고 있어. 근데 여기는 종 풍부도가 높은 거야. 근데 종 풍부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얘네들이 2000종이 전부 다 어떻게 빠글빠글 2000분의 1씩 나눠 갖는 거 아니라고. 어떤 애는 많이 있고 어떤 애들은 조금만 있고 그럴 거라는 거지. 종 풍부도가 높아요. 한 2000종 되나 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은데 설명을 못해. 누가 제일 많은데 설명을 해주는 게 상대 풍부도. 풍부도 서열 그래프는 오른쪽 각 종의 상대 풍부도를 서열화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겠네. 이 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서열 1위야. 전체적으로 한 0. 얼마 요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뭐 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거겠지. 20%야. 야, 이 중에 누가 제일 많아? 얘네요. 얘네 몇 %인데? 0.2요. 20%. 이렇게. 각종의 상대 풍부도를 서열화해서 나눠낸 겁니다. 가장 풍부한 종부터 X축의 원점에서 가장 가깝게 표시가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지. 얘가 가장 풍부. Y축에는 각종의 상대 풍부도가 표현이 됩니다. 가장 희귀한 종까지 반복하여 얻어진 그래프가 풍부도 서열 그래프며, 그러면 얘가 가장 희귀해.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 곡선의 풍부도 서열 곡선입니다. 풍부도 서열 곡선에서 곡선의 길이가 길수록 군집에 나타나는 종의 수가 많다라는 거고, 어머 여기 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걔네들 많다.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완만할수록, 완만한 거 어디야? 여기지. 여기 완만하다. 종 간 개체수 배분이 균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균등 배분 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거의 한 줄에 있지. 그러면 여기 1번 종, 2번 종, 3번 종, 4번 종, 5번 종, 6번 종은 비슷한 개수가 있는 거야. 같은 개수가 있는 거지. 풍부도 서열 그래프는 군집의 생물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군집의 생물학적 구조 파악, 군집에서 관찰된 차이를 정량화하는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관찰된 차이를 정량화하는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얘가 몇 프로인지는 알겠어.
몇 프로인지는 알겠는데 몇 개인지는 몰라. 이에 생태학자들은 다양도 지수라는 걸 개발해서 활용하는데 이게 왜 네모냐고 물어보신다면 서열 풍부도, 상대 풍부도, 다양도 지수 같은 개념이니까요. 그중 하나가 심슨 지수입니다. 심슨 지수란 네모. 한 표변에서 임의로 추출된 두 개체가 같은 확률일 모든 종에 대해서 계산한 뒤 더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있지. 아무거나 두 개를 이렇게 뽑아. 그래서 같을 확률을 몇 %입니까? 라고 해서 같은 확률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해. 심슨 지수는 0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다양도가 낮을수록 값이 커집니다. 다양도가 낮다라는 거는 뭐야?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라 한 3종류밖에 없어. 3종류인데 2개 뽑으면 같을 확률 되게 높지. 100가지 종류가 있는데 같은 거 2개를 뽑았는데 같을 확률 낮지. 이렇게. 다양도가 낮을수록 그 값이 커진다. 한 표변에 한 가지 종류만 있으면 뽑을 때마다 같은 애들이지. 한 가지 종류가 있으면 그러면 다양해? 아니요. 한 종류밖에 없어요. 다양도 0. 심슨 지수 1 됐을까? 심슨 지수의 역수를 구하여 다양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머, 심슨 지수는 결국에는 뭐야? 같을 확률이지. 같을 확률을 역수로 나타낸다? 다를 확률이니까 다양도지, 다양도. 심슨 지수의 역수를 심슨 역지수라고 부릅니다. 이 지수는 다양도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난 요것만 가지고 뭐 하나 물어볼 것 같은데 정말 네, 틀린 생각이 아니야. 왜? 세 번째도 또 심슨 지수가 나오니까. 우점도의 척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 우점도의 척도. 우월하게 점유하고 있는 정도. 대부분의 군집은 상대 풍부도가 높은 몇몇 흔한 종들로 구성이 되는데 군집에서 한 종 또는 소수의 종이 우세할 때 이들 종이 우점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100가지 종류가 있어. 근데 1번 종류가 한 0.4, 2번 종류가 한 0.5, 그리고 3번 종류가 0.05, 나머지 98개가 0.05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아까 0.4 먹은 애, 0.5 먹은 애 얘네들이 우점종이라고. 우점종. 보통은 그렇대. 이렇게. 이들이 우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점했다. 우점도는 다양도와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점도의 척도로 심슨 지수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슨 지수 역수 취하면은 다양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우점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점하는 종은 내가 이 집안에서 이 방에서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 100명 중에 40명이 다 우리 애들이야. 그 이유는 뭐야? 지들끼리 착하게 사이좋게 조용히 번식해서? 아니지. 옆에 놈 때려잡아서 40% 된 거야. 일반적으로 우점하는 종은 군집 내의 다른 종을 희생시켜 그 지위에 오르기 때문에 환경하에서 우세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점하는 종, 다른 종을 희생시켜 우세한 경쟁자야. 그렇다고 우점종이 군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을까? 이 집단을, 이 동네를 지배하고 제일 많은 건 나지만 우리들 40% 우리들이지만 이 집단을 유지하는 건 우리가 아니야. 저기에 있는 한 4명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풍부도에 비하여 군집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남부 사바나에 서식하는 코끼리는 우점종은 아니야. 개체수는 적어. 그런데 많은 양의 관목과 교목 등의 식물을 섭취하고 뿌리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사바나의 식물 생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종입니다. 코끼리는 우점종은 아니지만 핵심 종입니다. 군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핵심 종을 제거하면 종풍보도 다양도가 크게 변화해 핵심 종 코끼리에 대한 군집의 효과는 상대 풍부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군집의 50%를 차지하는 예를 들면 쥐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보다 2%밖에 되지 않는 코끼리가 50% 줄어드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군집은 역동적이어서 공간과 시간에 따라 군집 구조가 달라집니다. 일정한 공간에서 시간에 따라 군집 구조가 바뀌는 것을 천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간에 최초로 정착한 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수가 감소하고 결국에는 다른 종으로 교체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우점종이 전환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점종이 바뀌어 천이는 우점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천이는 우점도의 변화. 천이는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구별이 되는데 1차 천이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던 장소를 생물이 점유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 2차 천이는 생물에 의해 점유되어 있던 공간이 교란된 후에 일어납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시작 해서부터는 1차.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이후로는 2차. 이렇게 천이가 이루어집니다. 교란이란 단어 뜻, 이미 존재하는 군집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모든 과정. 1차 천이와 2차 천이 과정에서 우점종이 달라지는 것은 우점종이 달라진다, 다양도도 달라진다. 천이의 과정은 종의 정착과 대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정착과 대치. 시간에 따른 종의 정착과 대치는 종 풍부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어떤 애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대치 퉁 튕겨 나와서 얘네가 자리를 잡고 자리 잡은 얘네들 때문에 주변의 짤짤이들도 영향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비생물적인 환경 변화는 천년 이상의 규모에 걸친 천이 양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오,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좀 눈에 거슬리는 게 들어오면 좋지. 여기에서 막 천이, 교란, 우점종, 우점도의 변화 이거 전부 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 생물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한마디 띡 비생물적인 환경 변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눈에 띄게 봐야 되겠구나 이 정도지. 천년 이상의 규모에 걸친 천이 생태계 전반에 거대한 영향. 예를 들면 지구온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수천 년 동안 지구온난화 문제에 생태계가 관심을 갖습니다. 지구온난화 뭐 천년에 걸치는데 뭐 어때? 시간도 오래 걸리겠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맘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랜 시간이 걸쳐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근데 그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할 수 있어? 못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을까요? 3번 문제만 확인해 드릴게요.
A의 두 지역의 산림 군집 내 수목의 종 구성을 나타냈습니다. A 산림 1은 24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은 10종, 10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그냥 써놓자. 24종, 얘는 10종. 따지면 산림 1이 산림 1보다 많은 종류가 살고 있지. 많은 종류가 살고 있어. 다양도는 산림 1이 높아. 다양도가 높으면 뭐가 낮았었더라? 그렇지. 심슨 지수가 낮았었지. 이것만 떠오르면 끝. 튤립나무 압도적이네. 60%야. 여기서도 튤립나무 44.5. 어우, 산림 1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튤립나무가 뭐야? 우세종이야. 우세종. 쓸까? 우세종. 밑에 이제 보기 보러 갑시다. 뭐 딱히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1번 산림 1의 심슨 지수는 산림 2의 심슨 지수보다 작습니다. 우리 옆에 썼잖아요. 다양도 얘기 쓰면서. 그러니까 뭐든 쓰라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2번 산림 2의 다양도가 높아지면 여기에 10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종이 될 거야. 산림 2의 심슨 역지수는 커질 겁니다. 자, 얘는 상대적으로 심슨 지수가 높은 상태지. 근데 다양해진다? 심슨 지수 낮아질 겁니다. 심슨 지수가 낮아진다? 그것의 역수, 심슨 역지수는 커질 겁니다. 2번 맞는 얘기지. 3번 산림 1과 산림 2에서 튤립 나무는 우점하는 수목종이며, 그쵸? 우세종, 우점종, 그치? 우점종이란 단어를 썼어야지. 우점도는 산림 2가 산림 1보다 큽니다. 산림 2에서 어디가 있어? 튤립나무 44.5. 그 다음에 상대풍부도.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 튤립나무 59.4. 1과 2에서 튤립은 우점하는 종이고 우점도는 산림 2가 1보다 더 큽니다. 괜찮아. 왜? 10개 중에 44.5야. 이렇게. 얘는 24개 중에 59.4야. 이거지. 즉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점도라는 건 뭐와 반대 개념인데? 다양도하고 반대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우세하는 종이니까. 3번 괜찮아. 4번 산림 1에서 개체수가 작은 종보다, 예를 들면 가죽나무보다 개체수가 큰 종을 제거할 때 심슨 역지수는 더 많이 작아질 겁니다. 그렇겠지. 한 개 없어지는 것보다 152개, 한 개 없어지는 것보다 122개 없어지는 게 더 큰 영향을 줄 거니까 영향이 크냐 작냐 이야기인 거죠. 산림 1과 산림 2에서 튤립나무는 상대 풍부도가 가장 높아서 핵심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튤립나무가 사탕나무를 희생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니요. 말할 수 있을걸요? 이 얘기는 어디에 있냐? 아까 슬쩍 체크해 놓고 갔는데 여기 있네. 우점했다라고 합니다. 우점하는 종은 일반적으로 우점하는 종은 군집 내에 다른 종을 희생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른 애들 희생시킨 거야.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뒤에 4번 그래프는 보면서 좀 고민해 주셔야 되겠지. 다음 어휘 문제니까 그냥 5번 같이 하고 갈게요. 5번 문제.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A 뭔데요? A. 뿌리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위에다가 쓸까? 뿌리를 코끼리가 식물의 뿌리를 뽑다. 어디에 자리 잡혀 있는 거 빼내는 건데, 자리 잡고 있는 거 빼내는 건데, 뿌리를 뽑다, 사랑니 뽑다, 부장을 뽑다, 한곡조 뽑다, 본전 뽑다, 버릇 뽑다. 거의 거저 먹겠네. 정답 1번. 물론 이제 뒤에 해설 보시면 뿌리를 뽑다에는 어디에서 박힌 것을 빼내다 이런 뜻이고, 1번이 그렇고요. 부장을 뽑다, 여러 중에 골라내다. 한곡조 뽑다, 소리를 길게 내다. 본전을 뽑았다, 본전을 도로 거두어 들이다. 버릇을 뽑아내다, 나쁜 생각이나 습성 따위를 털어서 없애다. 요 정도의 의미가 있었겠네요.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셔서 1, 2, 4번 세 문제 하는데 역시 3분 30초 드릴 거예요. 계획수도 아니고 있냐 없냐죠. 1차 전이는 아예 아무것도 없던 거에 뿅 생긴 거. 2차 전이는 바뀌는 거. 1번 있어. 종풍부도만으로 군집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코끼리 같은 애들 풍부하지 않은데 엄청 영향을 줘. 심슨 역지수가 다용도 지수 같은데 다양도 지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라고 말했지. 왜요? 라는 얘기가 없어. 군집 내의 핵심종을 제거하면 군집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끝.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천일을 유발하는 비생물학적 환경 변화에는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있었지. 5번 오케이. 정답 3번. 다음 2번. 기역은 누구예요? 풍부도 서열 그래프죠. 그냥 쓸까? 풍부도 서열 그래프. 1번. 종풍부도가 클수록 서열 곡선 길다라고 그랬죠. 상대 풍부도가 높은 종이 있다면 종풍부도가 작겠군. 크겠지.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져 있어 우세종이 없단 얘기야. 다 고만고만 똑같은 수가 있단 얘기죠. 각 종의 개체수가 균등한 것이겠군. 정답. 상대 풍부도가 가장 큰 종이 그래프 그리면 어디? 여기. 얘가 군집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종의 수가 가장 많겠군. 얘는 여러 다른 애들하고 다 관계를 맺고 얘는 다른 애들하고 관계를 안 맺고 그런 거야?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풍부도 서열이 6위인 종의 상대 풍부도는 풍부도 서열이 2위인 종의 상대 풍부도의 3배 되겠군. 서열이 2위야. 그러면 여기 있어. 여기 서열 2위. 서열 6위는 여기쯤에 있겠지. 얘 상대 풍부도가 얘의 3배라고? 그럴 리가요. 3분의 3분의 1인지 아닌지도 몰라. 이렇게. 2위 6이면은 3배겠죠. 이럴 수 있잖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얘랑 꼭 3배 차이, 3분의 1 차이. 그런 증거는 없지. 이렇게. 그거는 몰라. 그래서 5번 틀려. 뒤로 넘어와서 4번 볼게요. 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그냥 답 채우면서 보는 게 낫겠는데. 군집 1은 아이고 엄청 자주 바뀌네. 다음 군집 2도 많이 바뀌는데, 자 봅시다. 군집 1보다 군집 2에서 종의 정착이나 대치가 군집 2는 어때? 아예 없어져 버려.
아예 없어져. 아예 없어져. 아예 없어져 버려. 그리고 빨리 없어져. A도 없어지는데 요렇게 없어져. B는 없어지는데 이렇게 좀 버티다가 없어져. 그러니까 군집 2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애가 빠르게 이전에 있던 애들 씨를 말려버려. 군집 2에서 종의 정착이나 대치가 어떻게 빠르게 진행돼서 천이가 이동되는 게 빠르다. 빠르고 종 풍부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기간 요렇게 하이라이트 요 하이라이트 기간이 어때? 짧다. 끝. 정답 몇 번? 1번 됐을까요? 네, 그래프는 뭐 그리긴 나름이지.